고가주택을 새로 사면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 토해내셔야 됩니다. 봐야겠다. 법 없이는 살아도 법 모르면 부동산 못한다. 안녕하세요. 직방TV 법률의 신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봐야겠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주제 준비해봤는데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과 계약에 관한 법률적 이슈들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봐야겠다.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가주택의 기준 알아볼게요.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시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보시면 KB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 중에 어느 하나라도 9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LTV 비율이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LTV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모든 차주는 당연히 가계대출 포함되고요. 주택 임대업 그리고 매매업 등록한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4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5억 6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는 일단 14억 원 중에 9억 원은 40% 대출이 가능한데요.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4억 6천만 원 대출 받을 수가 있겠네요. 1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시점을 보시면 2019년 12월 23일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시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셨다면 기존대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하신 경우에는 바뀐 대책에 따라서 대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요. 아예 대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대출이 금지되었는데요. 이제는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인데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대출이 전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도 역시 대출 제한 규정에 걸린다는 것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잔금 같은 경우를 대출받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분양받을 아파트의 시가나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1년 이상 기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하나 짚어드릴게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생각으로 아파트 가계약금 넣었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종종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집을 사러 가셨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 물건이라 투자자들이 줄 서 있다. 그래서 가계약금부터 넣어라 라고 해서 가계약금 넣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계약금 무조건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려받으실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정식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정식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느냐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에서 본질적인 사항은 무엇이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물건을 사고 팔지 매매 목적물이 정해져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에 사고 팔지 매매 대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얼마로 하고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지급 방법에 관한 부분이 정해져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모두 정해졌다면 구두로만 하셨어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계약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봐야겠다. 자, 사례 하나 보실게요. 보통 정식으로 계약서 쓰시기 전에 전화나 문자로 계약 조건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자, 두 개의 문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당장 계약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 넣어달라고 해서 가계약금 그냥 넣으신 경우죠.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시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매매대금이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사항 전혀 정해진 바가 없죠.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계약금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를 보시면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 그리고 매매 대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라면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도인은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것이 통상적이겠죠. 그런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받으신 것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가주택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이 강화되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허그나 SGI 같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근데 기존에는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공적 보증만 제한이 되고 SGI 보증은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SGI 보증마저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20일인데요.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 보면요.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이미 SGI 보증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대출 만기 시에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전셋집을 이사해서 새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 모두의 세대원이 실거주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을 새로 사면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 토해내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만기 시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해서 대출 연장을 불허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2주 안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은 것들이 제한되게 되고요. 3개월 안에도 갚지 못한다 라고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2020년 1월 20일이 적용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고 계시다면 당장 회수는 아니고요. 만기 시에 연장만 제한됩니다. 그리고 또 상속으로 만약에 고가주택을 취득하셨다라고 한다면 역시 만기 시에만 연장이 제한되고 당장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에 전세금 올려서 그 전세금 활용해서 다시 전세로 가시거나 주택을 사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전세금 내 맘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시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전세금이다 라고 하면 2,500만 원 내에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초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전세 만기 시에 한 번 더 살겠다라고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4년 동안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 수준으로만 임대차 보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안은 5%인데요. 전세 계약이 끝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에서 5% 이상 증액할 수가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봐야겠다. 여기까지 고가주택 대출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직방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법률적 이슈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법률의 신 김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